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서 누적 93,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52명, 그리고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132명, 경기 199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으로 전체 지역 발생의 78.3%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신규 감염 사례를 보면 충남 예산군 배터리 제조업체와 관련해 현재까지 9명,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13명 등 직장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이 확인이 됐고요. 또 경기 안성시 축산물 공판장과 관련해서 나흘새 누적 확진자가 9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의정부시 병원, 경기 수원시 어린이집, 충북 제천시 사우나 관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예. 중대본이 봄철 이동량 증가 등 코로나 재확산 우려를 표시했네요. 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2,799명으로 일평균 399명꼴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상 400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재진입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대본은 그래서 최근 환자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에서 봄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감염 재확산이 우려가 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실시간 코로나 상황을 보면 어제 19시 시간보다 또 확진자가 30여 명 더 많이 나오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속도면 또 500명을 넘어 간다는 또 그런 우려가 좀 나와서 좀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올해도 그럼 취소되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서 봄꽃축제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첫째 주 이제 3일간 수원 경기도청 운동장 및 청사 외곽 도로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돼서 이 결정을 내렸고요. 이 밖에도 안동, 의성, 경주 등도 축제를 취소했거나 취소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문제 관련해서 공직자 투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보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주문을 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도 답변을 했는데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입니다.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전 대표가 사면연 관련해서 아픈 공부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민주당 당원에 따른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연초 논란이 된 사면론과 관련해서 언젠가 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모든 문제가 그렇듯 국민의 마음을 좀 더 세밀하게 헤아려야 한다는 아픈 공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처리 방향과 관련해서 12일을 넘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네, 김 처장은 이제 오늘 정부 과천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김학의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혹은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에 대해서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김 처장은 공수처 직접 수사 그리고 검찰로 재이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건을 검토하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해당 기관에 이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이첩 기준 등이 포함된 사건사무 규칙은 공수처 검사 선발 이전에 발표할 전망이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CT 특혜 분양 의혹의 공수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요일에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폭행 사건 목격자가 법원 직원의 실수로 신원이 노출돼 사건의 피고인이 목격자가의 집까지 찾아가서 심하게 따지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건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해 8월 자신이 목격한 폭행 사건의 피고인 B씨가 최근 아내를 대동해 집까지 찾아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살이 떨린다며 폭언과 함께 서류 뭉치를 소파에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흩어진 서류 뭉치는 이제 목격자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었는데요. 진술 당시에 절대 신원 노출이 될 일이 없다던 경찰 얘기를 듣고 증언을 했던 A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가 서류를 살펴본 결과 중요한 인적 사항은 좀 지워져 있었는데 예. A씨의 직장명과 목격 장소, 명칭이 그대로 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춘천지법에서 피고인에게 목격자 진술 서류 등을 제공하면서 직장명 등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춘천지법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모두 지워서 제공하는데 A씨, 그러니까 목격자 주장대로 직장명이 제대로 지워지지 않았다면 100% 저희의 잘못이라고 더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개인정보는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 실수를 했다라는 게 좀 납득이 가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스포츠 측면 승부 시간입니다. 스포츠 뉴스 진행자이자 종합방송인 김기혁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진행하는 뉴스 앵커 최영진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예, 문자로 9832님께서 스포츠 측면 승부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바람직하신 분이네요. 원래 처음에 매주 했었는데 네. 격주로 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문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하나만 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거는 또 뭐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최영진 아나운서가 이제 본인이 속된 말로 돗자리를 잘 깐다 이렇게. 그럼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 어떻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사퇴할 것이다. 예. 그때 그랬죠. 맞췄네요? 예. 근데 뭐 사실 제가 정치적인 식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찍었는데 얻어 걸린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한 번 더 찍어보실래요? 제 보선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런 거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무래도 그 시장 하면은 사람들이 좀 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서울은 광장시장, 부산은 자갈치 시장.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진짜. 아니, 여기에서 또 답변을 잘하면은 예. 이 뉴스 정면 승부 다른 코너에도 나올 수 있어요. 최영진 아나운서. 안 할래요, 그냥. 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또 YTN TV 뉴스 앵커를 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의 어떤 식견이 없더라도 예. 그 전문가들 의견을 이렇게 청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걸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냥 작가가 써주는 질문지만 질문하는군요. 그건 아닌데. 예. 좀 말하기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해도 됩니까? 스포츠 코너에서? 스포츠 코너긴 합니다만 저희가 정치 프로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행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최영진 아나운서, 이것도 한번 맞출 수 있나 싶어가지고. 뭐 별의 순간이냐, 바람이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쇼트트랙 임효준 선수가 중국으로 귀화했습니까 벌써? 아니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귀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임효준 선수라면은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인데요. 중국으로 귀화한다는 소식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래서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중국 대표로 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임효준 선수의 매니지먼트사에서는
이 결정이 지난 6일에 났고 예. 한 젊은 빙상인이 빙판 위에 서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귀화를 결정한 배경을 살펴보면 임효준 선수가 현재 송사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진천 선수촌에서 진행된 그 대표팀 훈련 도중에 클라이밍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예. 암벽 등반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훈련을 하던 남자 동료의 바지를 끌어내려서 신체 일부가 노출이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를 입은 그 선수가 임효준 선수를 고소를 했죠. 예. 그래서 임효준 선수가 1심에서는 벌금형을 이제 받았는데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어요. 예. 예. 그런데 현재 원고 측에서 또 항소를 하는 바람에 대법원까지 가서 계류 중이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임효준 선수가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년을 받았고요.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또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베이징 올림픽까지 지금 1년도 안 남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귀화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예. 또 그 와중에 이제 중국 대표팀에서 이제 러브콜을 한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김선태 감독이 있었고 또 안현수 코치. 지금은 뭐 러시아로 이제 귀화를 했지만 빅토르안. 예, 빅토르 아니죠. 예. 요 두 사람이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효준 선수를 끌어들였다고 해요. 그 안현수 선수는 무슨 뭐 파벌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요건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예, 결이 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빅토르안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뭐 한체대와 비한체대,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가 학벌로 인해서 나뉘어졌다. 그래서 예. 대표팀에 비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빅토르안 예. 러시아로 귀화를 하게 됐죠. 근데 결국은 올림픽 때문에 귀화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그런데 아직 그 올림픽 출전이 확정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예, 그 규정 때문인데 이른바 3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에 따르면 한 선수가 국적을 바꿔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되는데요. 임효준이 한국 대표로 출전한 마지막 경기가 2019년 3월 10일 세계선수권이어서 내년 3월 10일부터 중국 국적으로 뛸 수 있는데 예. 베이징 올림픽은 이보다 한 달 전인 2022년 2월 4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출전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예외가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동의해준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가 있지만 현재 체육회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합니다. 출전을 승인할 경우 징계받은 선수가 다른 나라 대표로 뛰는 나쁜 선례가 되는 데다 한국의 에이스를 또 경쟁국에 내주게 되는 셈이기 때문인데요. 중국에 간 임효준 선수가 올림픽에 뛸 수 있는 시나리오는 두 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대한체육회가 출전을 승인해 주거나 아니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연기되는 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도 국민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이게 뭐 다른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성추행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네. 게다가 또 쇼트트랙의 가장 최대 라이벌인 중국으로 간다. 예. 이건 여론도 결코 임 선수에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한국에서의 여론이 사실은 이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예. 근데 중국에서의 그 반응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사실 임효준 선수가 굉장히 그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예. 오게 된다면은 대표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득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 반응은 갈리는데 일단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한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그 소식을 중국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하지만 임효준 선수를 포기하기는 좀 아쉽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중국에 실린 그 스포츠 전문가의 칼럼을 보면은 일단은 임효준 선수가 온다면 중국 대표팀의 전력이 크게 강화되고 그리고 또 한국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임효준 선수를 중국 국가대표로 출전시키고 쉽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가치가 있는 선수다라고 또 밝혔고 또 다른 이제 반응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 감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할 수는 없다라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또 다른 포털의 이제 소식을 살펴보면 안현수 선수 이제 빅토르안의 예를 들면서
러시아에 이제 올림픽 금메달을 또 안겨줬잖아요. 예. 이런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한국 대한체육회에서 절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를 굳이 감정이 격화될 필요가 없다. 라는 주장을 펼치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임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속된 말로 중간에 붕 뜰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런데 아주 과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는 이런 행동이 장난일 수 있었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게 장난일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조금 심하게 장난쳤다 이런 핑계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징계가 내려졌겠죠. 예. 다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결과는 좀 지켜보고요. 예. 이번 시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자 배구 다음 주 화요일에 정규리그가 끝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어우흥이라고 해가지고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네,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어우흥이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데 옛날에 그 야구 감독 하셨는데 프로야구 감독 어우흥 씨라고. 하세요. 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마저 제 그 예상이 안 맞게 생겼어요. 지금 왜냐면은 흥국생명의 1위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꼴찌였던 현대건설에게 1대3으로 이제 지면서 승점 획득에 실패를 했는데, 흥국생명이 현재 1위는 맞습니다. 승점이 56점이고, 2위는 GS칼텍스 55점. 그러니까 1점 차로 아슬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흥국생명은 한 경기만 남겨놓은 상황이고, 지금 GS칼텍스는 2경기를 남겨놨기 때문에 2경기를 다 우승으로 가져간다면 자력으로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GS가 유리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후흥이라고 네. 한국생명이 전승 우승하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시즌 전에. 거의 뭐 국가대표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된 것은 쌍둥이 자매 학폭 논란 이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빠지면서 사실 공격을 김연경 선수가 혼자 책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팀도 알아요. 김연경만 막으면 되겠다. 상대팀인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도 한국생명이 좀 지쳐있는 느낌이 들었다. 경기 후에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는데 이러다 보니 GS칼텍스의 우승이 더욱더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억 아나운서가 조금 전에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GS칼텍스 2경기 남았거든요. 예? 남은 2경기 모두 객관적인 전력이 GS칼텍스가 우위이기 때문에 우승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승 넘버를 세는 쪽은 흥국생명이 아닌 GS칼텍스가 됐고요. 김기혁 아나운서는 또 틀릴 것 같습니다. 비껴가네요, 늘. 누가 학폭했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를. 예. 근데 과거까지, 쌍둥이 자매가 뭐 거의 퇴출이라고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나가면서 팀 분위기는 오히려 좋아졌다. 뭐 이런 평가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전력은 그 손실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다영 선수가 세터인데 이제 현재 세터가 그 자리를 이제 완벽하게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선수 다 국가대표 출신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선수도 사실 그 타 팀에 비해서 조금 약한 편이어서 브루나 선수가 예, 그래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손흥민 취재하던 기자가 영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았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유럽 축구 전문 기자 이성모 씨의 사연인데요. 이 이성모 씨가 2018년 12월 6일에 페이스북에 이제 올렸습니다. EPL 취재 현장에서 3년째 발생하고 있는 사기 행위 및 축구 팬을 속이는 행위를 고발한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 글에는 그 고발을 하고자 하는 그 당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 국적으로 목사이자 이 스포츠 칼럼니스트이고 또 일간 스포츠 통신원이었다고 해요. 김모 씨라고 하는데 이 김모 씨가 본인이 가지도 않은 현장에 직접 갔다고 거짓말로 기사를 썼다. 이렇게 폭로를 한 겁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실제로 뭐 100호 골에도 만족하지 못한 손흥민 더 많은 골을 넣어서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간 스포츠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모 씨가 현지도 오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현장에 왔다면서 기사를 쓰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 씨 측에서는 이제 고발을 당한 측에서는 이성모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고소사항이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게시글은 스포츠 기자 또는 팬들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게시글 작성에 있어서 이 고소인 김 씨를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라면서 불기소했는데 영국에서 이게 명예훼손이 인정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반 손해, 뭐 특별 손해, 뭐 지연 손해금, 변호사 비용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4억 7천만 원 정도를 배상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예. 굉장히 큰 돈인데 사실 우리나라 법은 명예훼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백만 원으로 끝이 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도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허위 기사, 가짜 뉴스 뭐 이런 기사를 왜곡 보도가 있었을 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언론인들 또 언론사에서는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자, 두 분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진 씨, 말 많이 안 하고 오래 쉬셨으니까 지금 입을 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을 좀 넘기시는 것 같은데 뭐 이 사건은 사실 축구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특히 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오늘 언론 현업 4개 단체가 또 공동 성명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의견을 내기보다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가짜 뉴스 그리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이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갖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뭐 허위 보도나 악의적인 보도 같은 경우는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YTN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 텐데. 오늘 굉장히 곤란스럽다. 이럴 때는 프리랜서가 좋군요. 프리랜서라서 다행입니다. 때려치고 나오길 잘했습니다. 뭐 눈치 안 보고 그냥 할 말 한다. 그럼요. 저는 그 지붕 아래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가면 춥기 때문에 말을 10년 아끼겠습니다. 동안 표준어만 써왔는데 요즘 그냥 아주 표준어 제외한 모든 말을 다 쓰고 다닙니다. 오늘 이거 안 끝나나요? 오늘 왜 이렇게 깁니까 시간이? 아니 평상시 짧다고 또 길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저희 뭐 관련돼서 문자 온 건 없나요? 문자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문자를 좀 안 읽어주시네요. 그러게요. 문자는 근데 팬분들만 보는 거 계속 보낸 것 같아서. 0460님께서 신도시 취소해야 합니다. 땅 산 사람들 대출 받은 거 이자 물고 망해야 합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2주 후에 또 뵙죠. 지금까지 김기혁, 최영진 두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